투자 방법을 알려주세요. 투자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어야 해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저축을 해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보통예금이 있어요. 용돈을 받아서 돼지저금통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써본 적이 있나요? 보통예금은 꼭 돼지저금통 같답니다.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금할 수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해지면 다시 찾아서 쓰면 된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은 돈을 넣어둔다고 해서 돈이 더 많이 생겨나지는 않지만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돈에 이자가 붙어서 더 많아지죠. 물론 통장에 넣어둔 돈이 너무 적으면 이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자는 넣어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저축할 기간,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찾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매달 똑같은 돈을 저축하는 정기적금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 놓은 날을 만기일이라고 해요. 정기적금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매달 돈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용돈 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용돈을 받으면 사고 싶었던 걸 다 사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만일 이런 친구가 정기적금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정기적금은 1년 뒤나 2년 뒤처럼 돈을 찾을 수 있는 날을 정해두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다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정해둔 날이 지나야 내가 매달 저축했던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자도 함께 말이지요. 정기적금의 이자는 보통 예금의 이자보다도 더 많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고 오랫동안 잘 참았으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큰 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맡겨두고 나중에 약속한 날에 돈을 찾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기예금이라고 해요. 정기예금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날, 즉 만기일을 미리 정해둔다는 점에서는 정기적금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매달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번만 돈을 넣는다는 점이 정기적금과 다르답니다. 정기예금도 정기적금처럼 만기일까지 돈을 찾아 쓰지 않고 참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약속한 날이 되기도 전에 돈을 찾게 되면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밖에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저축통장을 만들 때는 이자가 많다고 무조건 만기일을 멀리 정하는 것보다는 언제 돈이 필요할지를 잘 생각해서 저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어쨌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니까 돼지저금통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겠죠. 아직 은행에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면 함께 은행으로 출발! 은행에 저축을 하려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야 해요.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또 나무나 예쁜 돌 등에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도 가져가야 해요. 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그 통장의 주인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통장의 제일 첫 장에 내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내 도장이 찍힌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엄마의 것도 아빠의 것도 형이나 동생의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것이랍니다. 내 통장이니까 거기에 돈을 저축해야 하는 사람도
바로 나라는 건 알겠죠? 저축은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억지로 졸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해야 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세요. 이제 통장을 만들 수 있겠죠? 뭐라고요? 돈이 없어서 통장을 못 만든다고요? 통장을 만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통장은 100원만 있어도 만들 수 있어요. 100원은 너무 적어서 저축하러 가기가 부끄럽다고요? 천만의 말씀. 100원이라도 저축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잖아요. 적은 돈으로라도 일단 통장을 만들어 두고 돈이 생기는 대로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이 되고 만원이 어느새 큰 돈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하러 가볼까요? 투자를 할 때도 통장이 필요하답니다. 증권 투자를 하는 통장은 은행의 저축 통장과는 달라요. 하지만 증권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은행 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답니다. 대신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에 가서 만들어야 하지요. 투자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 투자 방식과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대신 투자하도록 부탁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투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반드시 내가 모은 용돈으로 한다. 내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한다 등과 같은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을 사고 난 후에는 정기적으로 경제 뉴스나 신문의 시세표를 보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투자 공부랍니다. 만약에 직접 종목을 선택하고 사고 팔 자신이 없으면 간접 투자를 하면 돼요. 간접 투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는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를 해요.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증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거위는 매일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답니다. 그 덕분에 거위의 주인 농부는 매일 황금알 하나를 팔아 조금씩 부자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아준다면 말이야. 농부는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거위가 알을 낳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생각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을 수는 없을까?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농부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렇게 날마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를 기다릴 게 아니지. 거위를 잡아 뱃속에 황금알을 한꺼번에 몽땅 꺼내는 거야. 농부는 거위의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져와 거위의 배를 갈랐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농부는 크게 실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거위는 이미 죽어버렸고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이 이야기가 좋은 투자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가끔 농부처럼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투기꾼이지 좋은 투자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지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첫째,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야만 해요.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 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로 주식 투자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에요. 어떤 기업이 앞으로 잘 될 건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잘 모르는 일을 하는 낯선 회사보다는 알기 쉬운 일을 하는 친숙한 회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차세대 IT 산업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는 회사보다는 식품 회사 같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너무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해요. 가능한 한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저축한 돈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로 이자를 주어야 하므로 그만큼 이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린 돈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이 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성급하게 되팔아 버리게 되므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셋째,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던 투자 격언을 잊지 마세요.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3개에서 5개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넷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주식을 사고 나서 당장 주가가 올랐다고 팔아버려서도 안 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꼼꼼히 따져서 투자한 종목이라면 그 기업의 가치만큼 충분히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주식 투자는 잠깐 동안 주식을 샀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걸 명심하세요. 다섯째, 수익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안달을 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게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는지 하는 목적 말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투자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섯째,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투자 일기를 써봐요. 내가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주가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맞았고 어떤 것은 틀렸는지 등등에 관한 투자 일기를 써보세요. 투자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투자 일기를 쓰면 자신이 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반성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